우리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데에는 말을 듣는 상대가 필요하죠. 상대가 없이 혼자서 씨부리는 사람을 우리는 또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혼잣말에도 상대가 있습니다. 그 혼잣말의 상대는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자신의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무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무슨 말을 만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말 없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말하면서 듣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언어가 곧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없이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언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 없이는 언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친구와 대화를 할 때에는 그 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으면서 친구와 대화를 이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일 뿐이지 진지한 대화는 아닐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생각에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른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생각이 없이는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어 없이 생각할 수 없고 생각 없이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언어가 곧 생각이고 생각이 곧 언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면 새로운 생각이 열리게 됩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의 2014년 SF 영화 컨택트는 12개의 외계 비행 물체가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 상공에 등장하면서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외계인의 출현에 지구는 혼란에 빠집니다. 지구에서는 외계인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하여 물리학자와 언어학자를 선발해 이들과 접촉을 시도합니다. 이들이 외계 비행 물체의 내부로 진입했을 때 7개의 다리를 가진 정체 모를 생명체와 마주칩니다. 외계인들은 자신들의 다리에서 검은색 물질을 뿌려 어떤 문양을 만듭니다. 이것이 이들의 문자인 겁니다. 이들이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들의 문자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언어학자가 이들과 서로의 문자를 주고받으며 드디어 이들의 문자를 해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자를 이해하자마자 이 언어학자에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어학자는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계인의 언어를 터득하자마자 새로운 생각이 열리게 된 거죠. 이러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언어의 한계가 바로 생각의 한계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언어를 습득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스키너의 언어행동주의와 촘스키의 내재주의입니다. 먼저 스키너의 언어행동주의에 대해서 보죠. 스키너는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자입니다. 스키너가 만든 유명한 스키너 박스라는 것이 있죠. 여기 스키너 박스 안에 비둘기를 한 마리 넣어봅시다. 이 박스는 비둘기가 점을 쪼으면 먹이가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둘기가 우연히 빨간 점을 쪼았는데 먹이가 나오는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우연이 반복되자 비둘기는 먹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빨간 점을 계속해서 쪼아댑니다. 빨간 점을 쪼는 행동을 하면 먹이가 나오는 보상을 받게 되고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빨간 점을 쪼는 행동이 강화되는 겁니다. 행동, 보상, 강화, 이 메커니즘의 비둘기의 행동을 만든 겁니다. 스키너는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기한테 아빠 해봐 라고 말하면 아기는 그 말을 모방하여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아빠는 아주 좋아할 겁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그 모습이 아기한테는 보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상이 아기가 아빠라는 말을 배우도록 강화한다는 겁니다. 즉 아기는 언어를 배우는 능력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 보상, 강화 메커니즘에 따라서 언어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키너의 언어 행동주의입니다. 촘스키는 이에 반대합니다. 언어는 그러한 조잡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어 습득 장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의 보편 문법이 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편 문법이란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문법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어를 듣고 자란 아이는 보편 문법을 통해서 한국어 문법을 배우게 되고, 영어를 듣고 자란 아이는 보편 문법을 통해서 영어 문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박사라는 단어가 대학교에서 주는 학위라고 알고 있는 아이도 청소 박사라는 말이 청소를 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바보라고 생각했어. I believed you was an idiot 라는 문장과 나는 당신을 바보로 생각했어. I believed you to be an idiot 라는 문장이 같은 의미라는 것도 압니다. 두 문장의 구조는 다르지만 그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보편 문법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촘스키의 내재주의입니다. 이번에 언어와 관련하여 재밌는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의 인지심리학자 모텐 크리스티안센과 닉 채터가 쓴 진화하는 언어입니다. 저자는 언어 출현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가 나타나기 이전의 유인원들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몸짓과 발성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 유인원들의 이러한 제스처에는 아무런 약속이 없었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몸짓과 발성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 이들의 몸짓과 발성은 마치 제스처 게임처럼 순간적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제스처들이 축적이 되고 하나의 제스처가 프로토콜로 굳어지면서 그것이 언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Apes do not want war. 즉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독창적으로 사용한 제스처가 축적되며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즉 언어라는 것은 제스처 게임처럼 진화한 기술의 산물이라는 거죠. 이러한 입장을 언어 진화론이라고 해보죠. 언어 진화론은 촘스키의 내재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촘스키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보편 문법을 내장하고 있어서 그러한 보편 문법에 따라 언어를 학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우리가 보편 문법에 따라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는 우연한 게임처럼 시작되었다가 하나의 프로토콜로 굳어지면서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저자는 자신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 세계 언어의 문법을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를 배열하는 방법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순을 따르죠. 그래서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어순을 가진 언어는 전 세계 언어의 약 4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을 가집니다. 그래서 I like apples 라고 말하죠. 이러한 어순을 가진 언어는 전 세계 언어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조금 이상하지만 켈트어는 동사, 주어, 목적어, 어순을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좋아한다, 나는 사과를 정도가 되겠네요. 이러한 어순을 가진 언어는 약 10%이고요. 그리고 마야어는 동사, 목적어, 주어, 어순을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좋아한다, 사과를 나는 정도가 되겠네요. 이러한 어순을 가진 언어는 약 3%라고 합니다. 그 밖에 목적어, 동사, 주어, 목적어, 주어, 동사, 어순을 가진 언어도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다양한 어순을 모두 사용하는 언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언어가 2.3%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의 의미는 이겁니다. 보편문법,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언어의 어순에는 어떤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든 괜찮다는 거죠. 언어 생성의 초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어순을 사용하다가 어느 하나의 어순이 우세해지면서 그러한 어순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고대 라틴어의 어순에는 규칙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컨대 행운은 용기 있는 자의 편이다. Fortune favors the bold 라는 말은 Fortuna audens Iovid. Fortuna Iovid audens. Iovid Fortuna audens. Iovid audens Fortuna. Audens Iovid Fortuna. Audens Fortuna Iovid. 어떻게든 사용해도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이 우세하게 되면서 Fortuna Iovid audens. 어순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언어 진화론은 스키너의 언어 행동주의에 가깝습니다. 스키너는 행동, 보상, 강화 메커니즘에 따라 인간이 언어를 습득한다고 했죠. 언어 진화론의 입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언어 진화론은 사람들이 다양한 어순을 시도하다가 어느 하나의 어순이 효과적으로 의사전달이 될 때 그것이 프로토콜로 굳어진다는 겁니다. 즉 하나의 어순을 사용하는 것이 행동이고 적절하게 의사전달이 되는 것을 보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굳어진다는 것이 바로 강화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 진화론도 또한 스키너의 행동, 보상, 강화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 없이는 생각할 수 없고 생각 없이는 언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언어가 곧 생각이고 생각이 곧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어가 생성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유 능력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진화하는 언어가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봅니다. 인간의 사유 능력은 내재적으로 타고난 보편 문법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유 능력은 수많은 제스처의 시행착오 끝에 나타난 진화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책은 인간의 사유 능력이 언어와 함께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진화하는 언어에 대한 5분 뚝딱 철학의 리뷰였습니다. We must buy this book. Do not forget